this soda. Remy boys that know it. Fast money don't slow.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호재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관련 소식인데, 이더리움이 지금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업데이트인 캐스퍼라는 업데이트를 지금 업데이트 한 건 아니고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리뷰도 할 수 있는 단계로 꽤 완성도 높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퍼 업데이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roof of Work라는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비트코인 채굴 방식과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캐스퍼 업데이트를 통해서 Proof of Stake라는 채굴 방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특별한 지갑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넣어놔야만 채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정해놓은 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을 어길 경우, 그 법칙을 어길 경우 이 담보로 맡겨놓은 이더리움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굴 방식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 마이닝 풀들, 그러니까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중앙화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몇 개의 채굴자들이 꽤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Proof of Stake 같은 경우는 전기와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낭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채굴이 가능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로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Proof of Stake, 아까 이 캐스퍼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완전 초창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상 이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 Proof of Stake로 완전 바뀌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99%는 Proof of Work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1%는 Proof of Stake로 진행을 하다가 이 Proof of Stake를 가면 갈수록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스퍼 업데이트가 뭐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Proof of Stake로 바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에도 주목을 많이 받고 가격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더리움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가 너무나도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넷 위에다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메인넷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개발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줄 업데이트가 이 플라즈마 업데이트와 이 캐스퍼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둘 다 지금 너무나도 느리게, 더디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 플라즈마 업데이트와 이 캐스퍼 업데이트가 좀 웬만큼 작년에 끝난 다음에 올해 정도에는 메인넷을 런칭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느리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업데이트가 조금 더디게 되면 뭐 이오스나 네오와 같이 좀 창창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젝트들한테 지금 점유율을 많이 잃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오스 관련된 호재입니다. OK 블록체인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오스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0억 정도의 지금 투자 금액을 모았다고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OK 블록체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지금 거래량이 1위인 거래소입니다. 2위인 거래소가 지금 OKEX라는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를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오스 기반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을 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특정 거래소가 이오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비피닉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비피닉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많은 거래소예요. 중앙 집권에 대한 거래소인데 문제점을 되게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피닉스가 지금 이오스 피닉스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에 대한 거래소를
탈중앙집권화된 거래소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EOS 기반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빗피닉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빗썸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OS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메인넷이 런칭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에어드랍이 있기 때문에 EOS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실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관련된 호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에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라이트페이가 무산돼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라이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호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거래소인 코빗에서 지금 라이트코인 거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호재는 라이트코인과 테넥스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코 브랜디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테넥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테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앱이 있어요. 지금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보낸 다음에 이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동네 커피숍에서도 라이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 브랜디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테넥스 앱을 다운받아 보시게 되면 라이트코인 입출금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 라이트코인과 테넥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라이트코인의 핵심은 실용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실용화에 성공을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코 브랜디드 카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실용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중에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And I got this soda.